바람이 부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기울었고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죠. 구부정한 허리, 느릿한 걸음. 한 어르신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닮았습니다. 똑딱, 똑딱,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삶의 리듬처럼 말이죠. 구두는 닳아 있었고 바지 끝은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쩐지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저 흔한 동네 노인 중 하나로 보였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지나가는 풍경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골목길이 그 사람만을 위해 열려 있는 것처럼요. 그 골목은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더욱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벽돌담, 녹슨 철문, 전봇대 위에 걸린 전선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어르신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살짝 굽은 어깨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의 지난 세월을 다정하게 감싸주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작은 폭풍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던 이 장면이 사실은 한 편의 전설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멀리서 작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토바이 소리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고요한 골목의 공기를 가르며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2대의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젊은 남자 둘. 한 명은 껄렁한 웃음을 지었고 다른 한 명은 입에 껌을 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자. 골목도 한산하고 딱 좋네. 말끝에선 장난기보다는 누군가를 골라 놀잇감 삼겠다는 어두운 기색이 느껴졌죠. 그들은 어르신을 발견합니다. 낡은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걸어가는 작고 조용한 노인의 뒷모습. 야, 봤냐? 딱 만만하네. 한 명이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고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를 앞으로 세우며 노인의 길을 막았습니다. 오토바이 바퀴가 바닥에 자갈을 튀기며 멈췄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무언가를 다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한 고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아치들은 그런 걸 읽을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해 보인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걸 판단했던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지갑 좀 꺼내보시죠. 거칠지만 익숙한 말투. 길거리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익숙한 패턴의 시작. 그러나 그들의 시나리오는 오늘 처음으로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지갑 좀 꺼내보시죠. 할아버지. 한 녀석이 비죽 웃으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고 손가락을 튕기며 다가오죠. 그 말투에는 익숙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해왔을 테니까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은 마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조차 모른다는 듯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지갑 좀요. 요즘 어르신들이 현금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또 다른 녀석이 웃으며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양쪽에서 천천히 노인을 포위해 들어오는 그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엔 이 노인이 그저 약한 먹잇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갑은 없다. 그리고 길 좀 비켜주게. 괜한 짓은 말게.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양아치 둘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깔깔 웃으며 대꾸합니다. 에이, 무서워라. 어르신, 협조 안 하시면 다쳐요. 그리고 한 녀석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건 경고라는 이름으로 던진 첫 번째 무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지금 이 노인이 말한 괜한 짓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 바람이 멈추는 듯한 순간 노인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 안에 담긴 건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진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경고를 했고 다음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아치 중 하나가 노인의 어깨를 세게 툭 밀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좀 꺼내시지. 툭 하고 내민 손은 거칠고 익숙한 습관이었죠. 누군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종하려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믿는 이를 향한 행동. 하지만 그 짧은 동작이 만들어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손댄 거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 천천히 울리듯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떨림이었죠. 다음 순간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노인의 오른손이 부드럽게 옆으로 스치듯 지나갔고 그 손을 댔던 양아치의 팔은 비틀려 땅에 닿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 다른 한 명도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노인의 다리가 정면으로 차올랐고 그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오토바이가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고 헬멧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단 두 동작, 팔 한 번, 다리 한 번.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양아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린 이가 그저 늙고 약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그들 앞에서 노인은 천천히 장바구니를 집어듭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고작 두부 한 모, 미역 한 봉지, 그리고 단무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소박한 장바구니가 아니라 그걸 들고도 절대 지지 않는 이 남자의 과거였죠. 이제 그들은 알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했고 바람조차 잠시 멎은 듯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다시 곧게 펴며 숨을 고릅니다. 그가 취한 자세엔 오만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호함과 익숙함. 마치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닌 듯 이미 수백 번 해본 동작처럼 말이죠. 땅에 주저앉은 한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군인이셨어요?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몸을 돌려 걸음을 옮깁니다. 그제서야 다른 녀석이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김천 철우 형님 아니야? 진짜 그분 맞아? 특수방위대 전설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존재. 그 시절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던 전설의 교관이자 실전에서 수십 번 살아 돌아온 철우. 하지만 아무도 그가 지금 이 골목, 이 조용한 동네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무언가를 본 듯 누군가는 손을 떱니다. 설마 진짜로 그 사람이면 우린 큰일 난 거야.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지 느려 보이고 나이 든 사람으로 보였던 그 존재가 사실은 손끝 하나로 전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술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보여준 움직임은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으로 남게 되었죠. 그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사람이 아니라 역사였다는 걸. 김천, 철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골목의 공기는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에 바닥에 주저앉은 청년들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존했던 이름, 공포와 경외, 동시에 기억 속에 남은 이름. 철우 형님, 진짜 그분이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양아치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헬멧을 주워쓰려다 손이 떨려 떨어뜨립니다. 누군가는 도망치려다 미끄러졌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그들이 해온 모든 허세와 위협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과거 김천에서 들리던 소문, 이름만 들어도 불량배들이 길을 돌렸다는 사나이, 무술 고단자이자 특수부대 실전 교관. 실제로 본 사람은 없지만 당한 사람은 많다고 불리던 존재. 그 이름이 지금 바로 눈앞의 노인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반응을 담담히 바라봅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한 마디만 툭 내뱉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할 수 있을 때 돌아가게. 다음은 안 봐준다. 그 짧은 말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돌덩이처럼 숨조차 막히게 만듭니다. 더는 싸울 이유도 복수할 마음도 없는 사람. 하지만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소리 없이 끝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철우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아치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운명에게 심판을 요청한 셈이었다는 걸.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라면 큰 소리로 훈계했을지도 모르고 분노로 쏟아부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 그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압박이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그 조용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양아치들의 가슴을 내리쳤죠. 더 이상 상대조차 하지 않겠다는 침묵. 그 속에 담긴 무시, 냉정, 그리고 분명한 경고. 양아치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 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이미 그들의 사과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싸움이 아니라 실수한 젊은이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소리입니다. 분노보다 무겁고 고함보다 깊습니다. 그 순간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를 낼 용기도, 눈을 마주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경고로 들었고, 누군가는 자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맞았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천천히 골목을 벗어났고, 그의 뒷모습은 다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도록 그 골목에 남아 누구도 그 구역에서 함부로 나서는 일을 다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한 침묵의 무게를 모두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노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잔소리도 훈계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남겨진 젊은 두 사람은 마치 1시간짜리 강의를 들은 듯 묵직한 무언가를 가슴에 품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였어. 그분 맞아. 우리 운 좋게 살아남은 거야. 헬멧을 집어든 손은 여전히 떨렸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몸이 움찔했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이미 멀어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 손의 움직임, 한 걸음의 여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긍을 돌리는 그 침묵. 그 안에는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 진짜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압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소리로 충고하고 목소리 높여 누군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노인은 단 한마디 잔소리 없이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 약해 보이는 것과 약한 것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참는다고 바보는 아니라는 것. 노인의 모습이 골목 끝에 닿았을 때 양아치 중 한 명은 조용히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서서히 걸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누구도 그들의 등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교실도 없었고 칠판도 없었지만 그 골목은 그들에게 가장 깊은 교훈을 남긴 한 편의 교과서였습니다. 잔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별다르지 않았죠. 똑같이 햇살은 비추고 노점은 그대로 있었고 이따금 자전거가 지나가며 바퀴 소리를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헬멧을 쓴 오토바이족도 그 골목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주 어슬렁거리던 불량한 무리도 어느샌가 발걸음을 돌렸죠. 그날 이후로 노인의 모습을 직접 다시 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김천, 철우 형님이 여기서 사신대. 그분 아직 안 죽었대. 진짜 무서운 사람은 티도 안 내고 걷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은 그 골목을 이제 철우 형님 골목이라 불렀습니다. 간판도 없고 표지도 없지만 그 골목만큼은 누구도 함부로 굴지 않는 약속의 공간이 되었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하지만 정작 그 사람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침묵 속에 남겨진 무게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날 노인은 말도 많지 않았고 물리력도 최소한만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그 골목이 달라졌다고. 전설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항상 조용히
찾아오는 법이죠. 그 골목은 변했습니다. 누구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골목, 침묵이 더 큰 목소리를 가진 골목이 되었죠. 그날 이후 그 노인은 다시 그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이사를 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어딘가 그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해야 할 일 하나를 마친 뒤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뒷모습을 남겼죠. 어떤 날은 낡은 장바구니를 든 노인의 그림자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그렇게 쉽게 다시 나타나겠냐며 웃어넘기곤 했죠. 그러나 이상한 건 사람들이 그를 직접 다시 보지 못했음에도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하게 기억 속에 남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목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구는 일은 사라졌고, 아이들은 인사를 예의 바르게 했으며 청년들은 스스로를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훈계도 남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의 기준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며,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말없이 보여준 기준.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속삭이듯 이야기합니다. 여기 옛날에 전설 하나 있었잖아. 말없이 참교육하던 그 철우 형님.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건 단순한 소문이 아닌 진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설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여우는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설처럼 살아간다 채널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삶의 한 장면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 소설 같은 순간들, 그리고 조용한 울림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당신만의 이야기와 함께 걸어가 보세요.